네, 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내재 배출량 산정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서 특히 참고할 수 있는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이 EU 시범과 관련해서 중소중견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서의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 그리고 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산정된 정보를 이제 다른 판매처에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직접 내재 배출량 산정하신다고 하시면은 시밤 헬프데스크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입니다. 네,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대기업들과는 달리 좀 더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해당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가 약 1,300여 개가 좀 안 되는데 이 1,300여 개 중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수는 한 500개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500개 중에서 EU 시밤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한 200여 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이 EU 시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 산정에 대해서 외주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은 컨설팅 비용에만 사업장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검증 비용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간단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정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처음 배우는 것이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제 하셔야 할 점이 데이터 관리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당장 전환기간 중에 산정을 못해서 대응을 못한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확정기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시밤 인증서, 관세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5년 1월부터라도 이 데이터를 꼭 관리하시는 것을 시작하신다면은 앞으로 확정 기간에 점차 시밤 벤치마크가 낮아짐에 따라서 관세가 더 높아질 건데 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시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신다면은 좀 EU 시밤에 대해서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자료인데 이 탄소 배출 EU 시밤에서는 내재 배출량의 산정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에 준비가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23년 4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는 전환기간 기본값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주었고 24년 3분기부터 25년 4분기까지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전환기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에는 이제 확정기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앞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대기업의 직간접 배출량 스콥 1, 2만 이제 관리하면 됐었지만 대기업의 스콥 3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ESG, 뭐 RE100, DPP, CSDDD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잘 공부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은 시밤 인증서 납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확정기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이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업자가 부담액이 커지면 향후 거래업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시밤 벤치마크와 시밤 팩터 개수를 곱한 값이 점차 줄어들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상품 톤당 시밤 인증서 수량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의 고유내재 배출량 산정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대다수의 철강, 알루미늄 기업이 이와 같은 공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형 철강 제조사에서 원자재를 구매해서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은 절단 공정, 소성 절삭 연삭 공정, 그리고 열처리,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서 국내든 국외에 판매를 하거나 EU에 수출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제 EU로 직접 수출을 하는 타입 1이나 타입 2의 기업에서는 시밤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EU 수입업자가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의 작성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은 EU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 상품의 CN 코드가 무엇인지를 문의를 통해서 시밤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타입 3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상품을 구매한 기업이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기업도 시밤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품질재단에서 발표했던 고유내재 배출량 산정 절차입니다. 먼저 사업장 내 생산 상품 중 시밤 상품을 식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장 내 시설군 경계를 정의하고 세 번째로 품목별 또는 품목군별 생산 공정을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을 차례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급망 모식도입니다. 대형 철강 제조사에서 대형 철강 제조사 가나로부터 제품을 구입해서 만약에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다 기업이 신선 공정을 거쳐서 신선 제품과 그리고 열처리 공정을 거쳐서 연질 제품을 생산하고 이 각각의 제품을 또 라 기업과 만 기업에서 가공을 거쳐서 중공관 볼트너트를 생산하고 이 제품을 직접 수출하기도 하지만은 바기업이나 사기업 같이 무역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조립만 하는 기업을 통해서 EU로 수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밤은 주로 기본 재료 및 기본 재료가 투입되는 상품에 적용이 되지만 고정장치와 같은 일부 완제품 또는 다운스트림 제품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Q&A에 명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25년 중에 품목이 확대되거나 다운스트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식도에 대해서 이제 시밤 상품과 관련 전구 물질임을 이제 기업에서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입 2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업자가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작성을 요청한다면은 우리 기업이 시밤 상품을 수출하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직접 EU 수입업자에게 수출 상품의 CN 코드를 문의함으로써 시밤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입 3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상품을 구매한 기업이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청하면은 우리 기업도 시밤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랑 나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 가정하고 제외를 하였고 다기업 같은 경우는 신선 제품 C에 대해서 EU로 직접 수출을 하기 때문에 EU 수입업자의 요청 또는 CN 코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시밤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라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구 물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기업의 연질 제품 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기업에서 요청을 한다면은 이게 관련 전구 물질이구나, 시밤 관련 전구 물질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라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공관 이 제품을 직접 EU로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로부터 알 수도 있고 CN 코드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기업에서 요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제조는 하지 않지만 무역업이든 뭐 이런 업종에서 EU 수입업자가 요청함으로써 시범 대상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기업이 요청을 함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EU 수입업자가 요청을 통해서 아니면 시인 코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시범 대상임을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설군 경계 정의입니다. 시설군 경계 정의 시 고려할 점은 이제 고정된 생산시설만을 시범 대상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뭐 사무동, 후생시설, 소각시설,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대상이 되지만 시범 범위는 생산시설, 고정된 생산시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연료 측정계가 별도로 없고 통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계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라서 사무동, 후생시설, 소각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나 아니면 연료 사용량까지 모두 통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만 향후 검증 시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무동, 후생시설, 소각시설에서의 뭐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사용량을 뭐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전격 용량과 가동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려낼 수 있다면은 빼고 계산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생산 공정의 정의입니다. 생산 공정 정의 시 고려할 점은 일단 판매 가능한 상품이 나오는 단위대로 공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료를 구매해서 피막을 제거하고 연속 신선을 통해서 신선 제품 C가 나오고 이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피막 제거와 연속 신선을 합쳐서 신선 공정 하나로의 공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선 제품 C를 뭐 예열, 퀀칭, 템퍼링, 피막 생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질 제품 D를 만든다 한다면은 이 일련의 과정을 열처리 공정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공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할 일이 상품의 고유내재 배출량을 품목군별 또는 시인 코드별로 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산정을 하면 좋다고 EU에서는 말했지만 EU에서도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 C와 제품 D가 같은 품목군에 속한다면은 같이 고유내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 C와 제품 D가 품목군이 다르다면은 제품별 고유내재 배출량을 별도로 C와 D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 제품 C가 외부로 판매되지 않고 제품 D 생산에 전량 사용되는 경우에는 버블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동일한 한 개의 제품 D에 대한 고유내재 배출량만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품 C와 D가 같은 품목군에 속할 경우에 시인 코드가 다르다면은 시인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 고유내재 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품목군이 같기 때문에 버블워치를 사용해서 동일한 탄소 배출량, 동일한 고유내재 배출량으로 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목군도 같고 시인 코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만약에 유리하다. 제품 C를 더 많이 수출하고 제품 D를 적게 수출하는데 C의 내재 배출량을 더 낮게 계산할 수 있다. 통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낮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품목군도 같고 시인 코드도 같기 때문에 동일한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내재 배출량으로 산정을 한다, 한 번에 계산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품 C의 생산량과 제품 D의 생산량 분의 전체 공정회사의 탄소 배출량 플러스 원료의 탄소 배출량을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생산 공정에 대해서 각 공정별로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야 됩니다. 물론 이 제가 시밤에서는 밸런스까지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스크랩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공정에서 고유내재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정보들만을 이제 공정별 물질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된 정보를 실선으로, 그리고 에너지 인풋 아웃풋과 관련된 정보를 점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기업의 공정에서 제품 C를 만들 때는 저기 제품 A와 제품 B 그리고 연질 제품 D가 리사이클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인풋으로 잡히고 전기만을 사용해서 전기가 에너지 사용량으로 잡히게 됩니다. 열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 제품 C가 원료로 들어갔고 전기와 LPG를 에너지로 사용하였다면 이렇게 표시한 뒤 연질 제품 D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산 공정을 각각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온실가스 모니터링입니다. 고유내재 배출량 산정식은 직접 고유내재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분의 공정에서 자기 사업장의 공정에서 직접 배출한 배출량, 그리고 원료, 전고물질의 직접 배출량을 더한 값으로 나누게 되는데, 간접 고유내재 배출량도 마찬가지로 공정의 간접 배출량과 전고물질의 간접 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업에서 관리하셔야 될 정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데이터 관리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 1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원료 구매량, 판매량뿐만 아니라 원료의 내재 배출량, 그리고 원료의 투입량, 생산량, 재고량 등의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2 같은 경우에서는 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측정의 방법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계산 방법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측정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서 관리해야 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전구물질의 고유내재 배출량, 그리고 원료 투입량, 그리고 생산량 정보, 그리고 이제 다른 구매처로부터 알 수 있는 기체연료 사용량, 액체연료 사용량, 전기연료 사용량,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구물질의 고유내재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구매처에 요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전환기간 기본값을 통해서 혜택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원료 투입량이나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에서도 꼭 관리해야 될, 사업장 내에서 관리해야 될 정보입니다. 그리고 기체 연료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LNG를 사용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영수증을 통해서, 아니면은 LPG 같은 경우에는 충전량이나 구매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체 연료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유량계나 아니면 구매량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전량이나 구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구물질의 고유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구물질을 구매한 기업에게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로 들은 이제 가기업이나 나기업 같은 경우는 철강 제조사로, 대부분 고로나 전기로가 있는 대형 철강 제조사이기 때문에 이유로 직접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유내재 배출량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으로부터 전구물질의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특수관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 전용 웹페이지나 아니면 구매 담당자 이메일로 전구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주나 중국에서 전구물질을 사온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환기간 기본값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얻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본값 사용할 때 어려운 점이 이제 구매한 전구 물질의 CN 코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CN 코드는 이유 수입업자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뭐 원칙은 있긴 하지만 정확한 CN 코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전환기간의 기본값을 사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구 물질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고 그 값을 투입량과 곱해서 사용하면 되고 제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값과 그다음에 투입량의 곱으로 해서 전체 전구 물질의 직간접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원료 투입량과 생산량입니다. 기존에 이제 주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하고 계셔서 주로 철강 제조사에서 구매량만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유내재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매량이 아니라 원료 투입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새로 관리해야 할 데이터 중 하나가 원료 투입량입니다. 그리고 주로 판매량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매량 정보가 아니라 전체 생산량이 얼마인지 이 정보도 꼭 파악해 두셔야만 내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원료 투입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긴 리사이클이 있어서 재투입량도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원료 투입량과 생산량은 이제 자사 내에서 관리 영역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셔도 정보가 없으면은 외부 컨설팅에서도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는 앞으로 이제 중소중견기업에서 25년부터는 꼭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와 액체 연료 사용량입니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서는 LNG, LPG 정도 사용하시고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BCU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LNG 같은 경우에는 각 공급처의 지로 영수증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연간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같은 경우에는 충전량이나 구매량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정보를 이제 연 단위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전체 공정 또는 제품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앞서 그 품질재단에서도 또 발표하셨다시피 할당 필요시 생산량, 투입량 또는 엔탈피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각자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보관을 4년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배출 계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순 발열량 정보와 그리고 배출 계수를 이렇게 각각 출처를 표시해서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때 순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공이 되는 값인데 배출 계수는 여기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 계수 들어가셔도 똑같은 값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값은 TC per 테라줄이기 때문에 탄소 양만을 원자량 탄소 양만을 가지고 계산한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AM에서는 TCO2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를 기준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배출계수 출처에서 제시된 값에 10 곱하기 12분의 44 해서 TCO2 단위로 변환을 한 값입니다. 그리고 또는 각 연료 공급자가 제공한 배출 계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6번째로 전기 사용량입니다.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한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매월 사용한 전기량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사용량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동 후생시설, 소각시설에서 사용한 전기량이 얼마인지 분리가 어렵다
어렵다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전기량이 미미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값을 통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을 공정 또는 제품별로 할당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당을 해야 되는데 뭐 원료 투입량, 생산량 또는 설비의 전격 용량과 가동 시간의 곱으로 할당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에 근거하여 할당하였는지 근거를 기록하고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전력 배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0.4567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대상 외 기업은 0.4747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은 전구 물질의 고유 내재 배출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A사에서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와 같이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B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미제공했을 때 기본값, 시인 코드를 사용해서 기본값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투입량, 생산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신성 공정에는 1350톤이 들어가서 최종 제품이 1335톤이 만들어지고 열처리 공정에서는 635톤이 들어가서 630톤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체, 액체 연료 사용량에 대해서는 LPG를 2만 세제곱미터 사용을 하였고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장 전체에서 50메가와트시를 활용한 경우 저는 이걸 원료 투입량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할당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료 투입량이 1350과 635라서 전기 사용량이 50메가와트시 곱하기 1985분의 1350 여기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신성공정의 전기 사용량은 34.005 그리고 밑에는 열처리 공정입니다. 열처리 공정에서는 15.995를 사용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정을 해보면은 여기 전구 물질인 A, B에 대해서는 값이 제공되었고 신선 제품 C, D에 대해서는 각각 직접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이 A, B, X, Y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선 공정과 열처리 공정의 전기 사용량, LPG 사용량, 원료 투입량 그리고 생산량 각각 이렇게 했을 때 신선 제품 C의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은 여기서는 일단 라지 A로 표현했는데 라지 A는 생산량 1335분의 그리고 직접 배출량이 LPG 같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제로이고 그리고 전구 물질인 제품 A는 800톤 곱하기 1.75 그리고 B는 300톤 곱하기 1.89 그리고 신선 제품 C도 리사이클 되었기 때문에 250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연질 제품 D에 대해서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은 X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A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이제 연결해서 1차 방정식으로 풀면은 각각 계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 좀 복잡한 케이스를 만들어 본 건데 그냥 단순히 리사이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간단하게 나오는데 신선 공정, 열처리 공정이 리사이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보통은 그냥 A, B 제품의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과 공정에서의 배출량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한 번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입니다. 첫 번째 타입 2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입업자가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면 아까 앞서 이제 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장혜수 치프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 만약에 자유 양식으로 제출을 해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에 사업장명, 사업자의 이름, 연락처 세부사항, 우편번호, 도로명, 도시, 국가, UN 로코드라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UN 로코드는 여기 UN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더 세부사항 없이 그냥 단순히 한국 KR로만 표시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영어 또는 24개 EU 회원국 언어로 작성해서 이 주황색 부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 및 생산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품목군별로 생산 경로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에 나온 생산 경로를 제시한 건데 철강 지금 이 다 기업의 케이스에는 여기 그냥 철강 제품 올 프로덕션 루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강이나 미가공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산 경로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상품별 정보는 이제 앞서 계산한 신선 제품의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 그리고 데이터 품질은 앞서 여기 장혜수 치프님 발표 자료에 있었던 것 중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국가 배출 계수 사용했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 그리고 여기선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에 작성해야 될 정보는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뭐 회사 직인을 찍어서 같이 주시면 기업에게 수출업자에게 수입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장 및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타입 3 기업이 자사 제품을 구매한 기업에게 제출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다기업이 라기업과 마기업의 타입 3로서 사업장과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